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2021년 건보 상반기 채용 공고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3월 초 정도에 2020년 기준으로 항상 목요일 날 발표가 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4월 1일 날 뜰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역시나 예정대로 4월 1일 날 그것도 자정이 되는 시간에 바로 건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일 동안 자소서를 적으셔야 되고요. 이번 공채 인원을 보면 이번에 채용하지 않는 지역들도 많다 보니까 좀 실망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양직 분들이랑 서울에 지원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5년 전만 해도 사실 건강보험공단은 박봉이란 얘기를 사실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연봉이 계속 늘다 보니까 올해 공공기관 박람회에서 배포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3,71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 연봉은 뭐 미반영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정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지금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서류 심사 발표는 5월 7일입니다. 근데 면접 심사가 5월 31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듯이 지난 상반기처럼 필기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불과해봤자 2일에서 5일 정도 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필기 합격자 발표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예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필기 시험이 5월 16일 그리고 9월 26일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데 약 10일 뒤 정도에는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필기 합격자 발표일을 생각하시고요. 아마도 면접 준비를 할 시간이 올해는 많이 없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2019년, 2018년 각각 서류 필기 최종까지 일정을 쭉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잠깐 보실 분들은 정지해 두셨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일반 공채 기준에는 390명이 채용을 하는데요. 행정직이 제일 많습니다. 226명을 채용을 하고요.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건보 인턴 기간이 좀 짧아짐에 따라 90일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은 다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분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어학 성적 있으셔야 되는 분들 700점 이상이에요. 특히 이 건강직이랑 요양직이 너무 적게 뽑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행정직으로도 토익이 있는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경인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강직, 요양직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건강직이랑 요양직은 인원 자체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67명, 63명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간호사겠죠. 그리고 요양직에 지원하실 사회복지사 분들, 그리고 물리치료사, 또 영양사 분들도 또 건강직 있으실 거고요. 다 이분들이 만약에 행정직으로 서류 합격을 뚫어내신다고 하면은 필기 합격만 하신다면 면접에 가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직 분들은 경험 자체가 행정에 대한 부분밖에 없지만 간호사분들이나 영양사, 물리치료사 분들은 건강과 관련된 접점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서류 합격만 일단 뚫어내고 그리고 필기까지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건강직이나 요양직보다는 행정직으로 지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상반기 기준엔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기 서울에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지난 하반기 기준에는 서울을 뽑지 않다 보니 이번 서울은 되게 많이 채용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으나 역시나 예상과는 또 다르게 건강직에 13명밖에 뽑지 않고요. 행정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랑 강원 이번엔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은 요양직으로 지원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부산에 없습니다. 이 부산 지원하실 분들도 인천 경기본부 쪽으로 지원을 하실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해서 여러분들 소중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인원은 이렇게 쭉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비교표를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이 이 주황색 표 안에 있는 거고요. 지난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 기준으로 각각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각각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요. 정지해 주셨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랑 대전, 세종은 아예 채용 인원이 없고요. 여기 0명으로 표시된 애들은 채용이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건보하면 그냥 경기, 인천 제일 많이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발표 난 거 큰 의미는 없지만 예전에 2019년, 2018년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채용을 했고요.
과거에 2018년 기준까지만 해도 행정, 건강, 요양 이렇게 골고루 채용을 했던 이런 패턴이 다시 지금 반복되다 보니 올해 2021년 하반기에도 아마도 행정, 건강, 요양이 이렇게 분포돼서 다시 비슷하게 채용을 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아마 을 전형도 하반기에는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건강이랑 요양,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서 이렇게 보는 거는 아마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드니까 건강직이랑 요양직 잘 선택하시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작년 하반기 기준의 통계입니다. 통계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90%가량이 서류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불합격이 된다. 참고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직이랑 요양직도 적은 인원이 뽑는 경우에는 90%까지 치솟는 경우가 이렇게 요양직 지난 하반기처럼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쟁률은 사실 단계별 채용이기 때문에 크게 무의미하다 참고로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뚫으셔야 될 것은 서류입니다. 행정직이랑 건강직, 요양직 각각 별도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행정직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이렇게 지원했던 2019년 하반기 기준에는 14,000명이 서류로 지원을 했는데요. 이때도 90% 그리고 지난 하반기 기준에서도 좀 그나마 제일 적은 인원이 지원했음에도 또다시 90%가 다 불합격을 한다. 이 부분을 좀 알고 100명 중에 10명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7배수라고 생각하면 뭐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원자분들 중에 90%는 불합격합니다. 꼭 이 부분 참고하시어 자소서 작성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직이랑 건강직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80%에서 많으면 90%까지 이렇게 치솟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서류 불합격률이 요양직이랑 건강직도 꽤 높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방법은 특별하게 지난 크게 변동된 거는 없는데요. 이 이전 강원 인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인원이 사실 좀 적어서 무의미하다. 다 알고 계시죠? 공단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우대 적용이 이렇게 된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건보 인턴 하셨던 분들은 다 이 부분 가산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에 있을 때도 과거에는 120일 이상이었는데요. 이번 90일로 이렇게 떴다는 거 감안하셔서 알리오 기준에 350개에 해당하시는 다른 기관에 근무를 하셨던 청년 인턴 경험이 있다면 꼭 가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건보 인턴을 하면 더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LH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 90일 이상 근무를 하셔도 건보 지원 시에 이렇게 가산점을 우대사항이 되니까요. 참고로 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인턴이 워낙 많이 뜨니까요. 그리고 건보는 자소서 이외에 자격증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능검 상급 이상 그리고 사조사라고 하죠.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상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 많이 따실 텐데 뭐 사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한능검이랑 커말은 특히 행정직이라면 거의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정량적인 스펙이 없는 분들은 최대한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없다고 해도 최종 합격까지 간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합격을 시켰던 많은 분들의 스펙을 항상 조사를 해서 공유를 이제 앞으로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지난 하반기에 이직을 하려고 했던 분 중에 한국사랑 별도의 자격증이 전혀 없음에도 그리고 인턴도 없음에도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추가 합격으로 겨우 합격을 하셨다는 부분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역량은 되시는데 자격증이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자격사항에 있는 항목들 다 채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직업교육도 다 대부분 요즘에는 다 채운다. 없으면 서류 뚫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거는 이제 자소서이기 때문에 이번 자소서가 공개가 드디어 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2020년, 2019년, 2018년 등등 최근 한 3년간 나왔던 거를 보면은 크게 이번 자소서 항목은 어렵지가 않다. 물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지난 한 3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상반기 자소서 항목은 크게 어렵지가 않다. 제가 항상 미리 강조를 많이 했던 데에서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그래서 팀 협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 부분과 팀 기여도가 가장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세 가지 정도를 빨리 잡아내셔서 자소서 틀 잡기 형태로 해서 마무리하시고 문장화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 준수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자소서 항목에 대한 자소서 가이드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는 어차피 2.5배수죠. 결국에는 면접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2.5배수 필기 시험을 결국에는 뚫어내셔야 될 텐데 여기 법률 시험이라고 다 있죠. 국민건강보험법이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 부분을 20문항씩 나오는데 서류 합격한 다음에 그때부터 하실 경우에는 사실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 여유가 좀 되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조금씩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NCS 60문항 다 풀으셔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망의 면접을 가게 되면 2.5배수 10명 중에 4명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 면접은 거의 대부분 기본 점수를 대부분 다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행이 되는 BI 면접, 그 경험 행동 면접 기준으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평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도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 공고 리뷰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공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잘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면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보에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하반기 기준에 정말 많은 사람을 제가 맡았고 실제 합격을 시켰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근거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보는 절대 면과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면접 때 별도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공고 리뷰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 자소서 많이 기다리실 텐데 이 예시 부분이랑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전반적으로 제가 촬영을 해서 또 이 이후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분들 다 있죠. 지금 실망 많이 하셨을 텐데 힘내시고 여러분들 자소서에 올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